노년의 품격 가꾸기 25만 919. 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번님 안녕하셨습니까? 학창시절 임금님과 전쟁 이야기만 달달 외우던 역사 공부에 신물이 났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거창한 정치사보다 우리네 민초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갑니다. 오늘은 옛 양반들 사이에 떠돌던 흥미로운 이야기, 기방오부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생집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금기 사항이라니 언뜻 보면 그들만의 은밀한 규칙 같지만 들여다볼수록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관계 지침서와 같아 무릎을 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치 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속물들은 여전하구나 싶어 쓴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돈 쓰고도 대접은커녕 망신만 당하지 않기 위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조선시대 인싸 매뉴얼,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제1계명 기생의 맹세를 믿지 마라. 월악산이 무너져도 이 마음은 변치 않아요, 오라버니. 김경훈 작가의 뜻밖의 한국사에 소개된 충주 벼슬아치 전목의 이야기는 이 계명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양으로 떠나게 된 전목이 기생 금난에게 일편단심을 다짐받자 금난은 월악산이 무너질지라도 제 마음은 변치 않소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전목이 떠나자마자 금난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격분한 전목이 당장 월하게 되고 한 맹세를 따져보겠다. 고 울음장을 놓자 금난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맹세대로 산이 무너졌다면 월악산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무너졌을까요? 비장했던 사랑의 맹세가 한순간에 부질없는 약속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이는 오늘날 고객님, 이게 마지막 재고예요. 이 주식 사시면 무조건 오릅니다. 같은 영업사원의 달콤한 속삭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상품을 인생템이라 지켜세우지만 얼마 안가 다른 상품에 또 다른 인생템이라는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결국 그들의 친절과 약속은 자신의 가치 실정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사람의 단 한 사람이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일지 모릅니다. 제2계명 기방에 꽃을 들고 가지 마라. 말하는 꽃에게 진짜 꽃을 선물하는 눈치 없는 양반. 옛 기생들은 스스로를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의 헤어하라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인간계 최고의 꽃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이런 그들 앞에서 자연의 꽃을 선물하는 것은 내가 예쁘냐, 이 꽃이 예쁘냐 한번 겨뤄보자는 무례한 도발로 비쳤습니다. 한양의 멋쟁이 김도령이 마음에 둔 기생월양에게 최고급 모란꽃을 선물했다가 이런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도련님, 이 아이가 저처럼 말을 할 줄 아나요? 시를 읊을 줄 아나요? 살아있는 꽃을 앞에 두고 시든 꽃을 가져오시는 신보는 대체 무엇인지요? 김도령은 무안함에 얼굴만 붉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전문 셰프에게 인스턴트 식품을 선물하거나 명가수 앞에서 노래방 실력을 뽐내는 것과 같은 눈치제로의 행동입니다. 전문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설픈 자랑은 존중이 아닌 결례가 될 뿐입니다. 제3계명 기방에서 처첩 자랑을 하지 마라. 우리 와이프가 마리아로 시작되는 파멸의 주문. 술이 거나하게 취한 시골 부자 박생원이 기생들 앞에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허허, 너희들이 아무리 고와도 우리 집 토끼 같은 마누라만 하겠느냐? 이 한마디에 방 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박생원은 돈은 돈대로 쓰고도 밤새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생들은 누군가의 집안 여자가 되지 못했기에 그곳에 있는 것인데 그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야말로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지요. 오늘날에도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난 일이 너무 쉬워서 탈이야라고 말하거나 소개팅 자리에서 전 연인의 장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자랑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4계명 기방에서 문자 자랑을 하지 마라. 술 마시러 와서 노너 맹자를 논하는 진상 선비. 각 과거에 급제한 이 선비가 기방에 가서도 자신의 학식을 뽐내고 싶어 기생들을 앉혀놓고 시를 읊으며 그 뜻을 풀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의상 듣던 기생들도 이내 하품을 참지 못했고 결국 한 기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비님, 술상 앞에서 먹물 냄새 풍기는 건 예의가 아니옵니다.
저희는 어려운 글귀보다 재미난 이야기 한 가락이 더 쫓아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굳이 회사 실적 그래프를 띄우는 부장님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려운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사람이 바로 현대판 문자 자랑꾼이지요. 놀러 왔으면 그 목적에 충실할 일이지 굳이 상대를 주눅 들게 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속물근성이야말로 최악의 비매너입니다. 제후개명 기생 앞에서 제 집 효녀 열려 자랑하지 마라. 우리 딸은 시집가서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큰 부자였던 최 대감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딸 자랑을 그날도 기방에서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딸은 행실이고다 열려문 받는 게 소원이라지. 그 순간 늘 웃던 기생의 얼굴이 굳어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감, 그 귀한 따님은 대감 같은 아버지를 만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저는 팔자가 사나워 이 길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아픈 곳을 후벼 파는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효녀나 연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강요받은 결과일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보란듯이 정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감정 노동을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앞에서 자신의 풍족한 삶이나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행동이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 이처럼 기방호불은 타인을 믿지 말라는 냉소적인 충고인 동시에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마지막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따뜻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잃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혹은 내 안에도 이런 속물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음악 산책 황진이 작시 꿈길밖에 길이 없어.